저는 공부의 길, 공부학습법 책 저자입니다. 제가 2014년 4월 말에 책이 출판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구치동에서 나누리 의도라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유자재학원 박중희 원장님이 추천해서 공부학습법이라는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10분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20% 세일해서 저자 설명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으신 분은 그냥 두고 가시면 됩니다. 되고. 근데 이 책이 지금 제가 약 한 20년 정도 제가 이렇게 대치동에서 가르쳐 왔던 방법, 그다음에 분당에서 제가 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적어뒀던 노하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알고 싶은 내용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오늘 이제 포커스는 이 자녀의 공부방을 어떻게 꾸며줄 것인가, 그게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좀 넣어뒀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항공대 졸업을 했고 2학 석사입니다. 수학만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UA에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했습니다. UA는 어디냐면 우리가 대학 입시를 넣을 때 들어가는 사이트 이름이 UA거든요. 그래서 유니체인지에서 제가 수업을 해왔고, 그 다음에 제수종합학원에서 한설학원에서 대표 강사를 했고, 우리가 경기공업대에서 외래 강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학위기까지, 학위기는 7페이지에 졸업증명서를 실어주었습니다. 이 책을 이 책은 저희 학원에서 상담하기 위해서 제가 집필해서 현재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판매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가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이게 강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요청이 들어와서 해왔고, 2011년도에 제가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네이버에서 공부의 길, 김정한 치면 너무 쳐보셔도 되고, 그래서 언론에 제가 좀 많이 소개되는데 주로 올린 내용은 공부의 길, 이 책에서만 좀 올려두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 울산 학생부에서 이렇게 실렸던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 대치동에서 수업하면서 느끼는 게 부모의 역할, 이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너무 자녀들만 박달하지 않을까라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게 하는 부모의 역할 대체 뭘까, 그 다음에 습관, 장래 희망과 목표, 가장 중요한 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체, 어떻게 하면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수학 숫자마저도 이 잘못을 적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제가 우리 민사고 수학 교사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 민사고는 수학교사 대학 후배인데 이분한테 이제 추천서를 받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원고를 보내주고 거의 약 2달간 이렇게 원고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맨 마지막에 추천을 해줬었고, 이분이 이제 세무사고, 이분이 이제 강남 유명한 학원 강사고, 이분이 울산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교육국장님이십니다. 나머지 분이 학교 선생님이고 그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왜 못하는 학생이 대체 뭔가, 제가 이 생각을 하고, 공부 내용을 왜 잊어버릴 것인가,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 있죠. 시간별로 공부하는 사람이 양측이라고 합니다. 시간만 때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의미학습과 암기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머리는 참 좋은데 왜 성적은 올라가지 않는가? 우리 애는 정말 머리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 깨어지냐면 초등학교 5학년 딱 되면 이제 약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애가 참 보통 학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6학년 정도 진입하면서 이제 선행을 들어갑니다. 선행하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좀 하다가 2학년 과정 들어가면서 1차 함수이 들어가면서 애들이 많이 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이유가 너무 선행도 정말 뭐라 그럴까, 대치동에서는 선행을 우리 어떻게 하냐면 1등급부터 우리가 9등급까지 있는데 항상 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선행할 때 3등급 위주로 공부를 해옵니다. 선행 3등급. 선행 3등급이면 4%, 11%, 22%입니다. 우리가 고3 때 이제 인서울 하려면 2등급을 받아야만 11%를 받아야만 대학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근데 3등급 위주로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실제로 당해 학년 고1, 고2 학년에 올라가면 3등급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자기는 3등급밖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행할 때도 1, 2등급까지 끌어올려줘야만 이 당해 학년에 가서도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남에서도 우리가 뭐 다른 모 요고 같은 경우는 재수하는 확률이 재수가 한 7, 80%, 뭐 9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에 발표되는 건 거의다가 재수생이죠. 재수생.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학생들이 제대로 이렇게 선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 애가 정말 공부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면 우리 애는 정말 머리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1학년까지 성적이 우리가 특목고나 과학고 외고 갈 때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성적이 학교 평균이 55점 이상 나오면 그 중학교에 대한 성적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55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반적으로 보통이다 그러면 한 4등급, 5등급이죠. 좀 잘해봤자 60점, 70점이죠. 90점 정도 이상 나오려면 반에서 한두 명 정도,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라서 이 중계동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이 대치동은 제가 좀 아는데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하십시오. 이럴 때 질문. 우리 애는 정말 뭐 90점 이상이 넘는다 하는 학생들도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정통 학습입니다.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줄기차게 공부만 하죠. 우리 애는 정말 이 중학생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돼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 수원이랑 수투랑 선행을 나갑니다. 선행을 나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선행을 나갈 때 항상 기본 문제만 풉니다. 기본 문제. 우리가 A, B, C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이제 C 단계라고 친다면 최소한 B 단계까지 풀어줘야 되는데 선행할 때 A만 계속 풀고 있다는 거죠. 가장 쉬운 문제. 엄마 나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A 단계만, 기본 단계만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대치동에서 보니까 이제 언제 알았냐면 제가 고등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가 이 공부의 길 책을 쓰면서 이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좀 알고 싶어 가르쳤는데 초등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5학년, 6학년들이 선행을 하는데 1학년, 2학년까지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왠지 분석을 해본 결과 초등학생 5학년, 6학년들도 마찬가지 중학교 선행할 때 A, B 조금 정도 더 나을 뿐이란 거죠. 그럼 중학교에 갔으면 성적이 잘 나오는가? 60점, 70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60점, 70점밖에 안 나온다면 특목고나 과학고로 진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의 과학고 정도 가려고 그러면 100점 만점 100점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내신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공부를 하는 게 좀 이상하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의미학습 에피소드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암기노트와 오답노트는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암기노트와 오답노트를 만들 때도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무조건 수학 문제를 틀린 문제만 암기노트에 적는데 이 암기노트와 오답노트를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약점노트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적어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걸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 분석을 해본 결과 자기주도 학습 이게 어머니들이 가장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애가 스스로 공부만 하기만 하면 자기주도 학습이 참 잘 되고 있다. 우리 애가 시키질 않았는데 밤에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아 참 자기주도 학습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있죠. 정말 기본 문제만 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가 있지만 참 좀 그렇죠. 이걸 언제 어머니들이 깨닫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깨닫더라고요. 1학년 2학기 때 깨닫는데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를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강남에서도 마찬가지 이 뭐라 그럴까 우리 아빠가 정말 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정말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응?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임대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그런 학생을 임대업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참 이렇게 상담을 해본 결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임대업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만 착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자녀들이 숨겨진 잠재력, 포텐셜, 어빌리티를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정말 여러분만큼 살기를 원하시진 않죠.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모들이 절대 다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공부만 강요하라 이거는 저도 안 한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이 이 소중한 인간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가장 소중한 인간이 될 것인가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고등학생들마저도 꿈과 희망을 가진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3학년 학생하고 상담을 좀 했는데 얘는 이제 전교 1, 2등을 달리고 있는 학생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니? 물어봤더니 이 학생 말에 꿈은 없답니다. 왜 없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왜 없니? 물어봤더니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답니다. 근데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 물어봤더니 참 이 대답이 뭐라 했냐면 내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꿈을 가졌을 경우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내 꿈을 접어야 될 줄 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죠? 참 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상당히 조숙하죠. 근데 그 다음에 사회에서 항상 이제 성공하신 분을 보면 공부 학습 방법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의 욕구가 강하고 공부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이 공부의 목표는 누가 심어줘야만 되냐면 어머니들이 심어줘야 합니다. 부모의 몫이죠. 이걸 심어주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만 하라 그러면 애들이 삐뚤어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례가 또 뭐냐면 어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된 남학생이 있는데 얘가 문과를 선택할 건가 이과를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문과를 선택했습니다. 문과를 선택한 이유는 아버지가 이제 뭐 판사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판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 학생의 적성은 이과 성향이 좀 많았던 학생인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2학년 1학기 때 애가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고 훌쩍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내 장래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지만 결론은 법대로 갔습니다. 법대로 갔는데 자, 부모가 좋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문지를 받았죠? 하루 이상, 이게 1회 이상 자녀들 칭찬을 해주는가? 그리고 성인 계석을 해주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때 자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평등하게 대해주는가? 그 다음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이런 점들에 있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게 제가 이 상담을 해본 결과 느끼는 게 학부모들은 항상 내 자녀들이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된 어머니마저도 우리 애는 항상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등학생이 되면 이미 장래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꿈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상담을 해보면 전부 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왜 꿈을 얘기하지 않느냐? 바로 그거는 성적 때문이었습니다. 성적.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정해줘야만 되는데 꿈 없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녀의 적성과 달리 자꾸 이렇게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좀 삐뚤어져 나가는 거죠. 하기 싫은 공부를 자꾸 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애들이 어떤 데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인가. 이건 이제 초등학교 때 봐야 됩니다. 이미 중고등학교 시는 약간 늦었다 봐야 되는데 초등학교 학생을 데리고 이제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내버려 두면 자녀가 가장 먼저 꼽아보는 책 있죠. 그 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부모가 원하는 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끼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줘야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돼서 빨리빨리 좀 나가야 되는데 자녀에게 독서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독서를 유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왜라는 의문을 항상 품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항상 물어봤을 때 yes와 no 나는 뭐뭘 하고 싶다 스스로 의사를 밝혀주기를 원해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의사가 잘 없죠. 너는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다 그러죠. 뭐 피자나 먹고 싶다 그러고 뭐 어디 뭐 여행하고 싶어 그러면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너무 이렇게 로봇 형식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yes와 no가 분명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yes와 no가 분명한 학생이어야만 공부를 잘 하더라고요. 나는 뭐 엄마 나는 지금은 공부하기 싫어. 난 조금 있다가 공부할게. 그러면 조금 있다가 공부를 몇 시간 할래? 이게 몇 시간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학습에 대한 시간을 보다는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분량, 그러니까 질적 위주로 공부를 해와야 됩니다. 단지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강남에서 보니까 부모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놀고 있죠. 놀고 있고 특히 부모는 정말 뭐랄까 연말에 놀러를 가면서 우리 애들만큼은 집에서 공부 좀 해라.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그걸 너희 엄마는 어디 가니 물어봤